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이번 주 역시 코스피 코스닥 5일선 큰 이탈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외인들의 코스피 대형주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의 흐름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드디어 시총 2위를 탈환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연일 고공행진하는 모습인데요. 그치만 12일 장 마감 후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13일 양 지수가 쿵 하고 하락을 보였는데요. 계속되는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산타 파월 덕분에 다행히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치만 아직까진 뭔가 답답하면서 불안불안한 모습인데요. 반면에 뉴욕 증시는 최근 3대 지수 모두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과 S&P 지수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비둘기적 언급을 한 파월의 영향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산타 파월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엔 산타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정말 물 건너간 걸까요? 아직 18일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니 기다려보자. 예전에 공매도 금지도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됐다. 또 대주주 조건도 3억에서 10억 올릴 때도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며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데요. 뭔가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대응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간에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이미 가을 10월 변동성에 선반영되었다. 또 오랜 기간 학습 효과로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름부터 서서히 차익 실현하면서 물량을 내놓았다. 이런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진짜 이번에 양도세 기준이 완화돼서 진짜 미국의 3대 지수 같은 시원시원한 흐름을 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한 주간 매매일지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12월 11일에는 YG 엔터테인먼트를 56,900원에 당일 저점 찍고 반등 시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점이 아니었어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 큰 장대 양봉이 세론 뉴스였을까요? 계속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손절하기에는 너무나 더 이상 빠질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앞으로의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일에 LS 머트리얼즈를 제가 청약으로 3주를 배당받았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큰 상승을 기대하면서도 너무나 신경 쓰기 싫어서 좀 많다면 거기에 좀 집중하겠지만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종목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시초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231.67% 수익이었고요. 수익금은 41,700원이었습니다. KNS에 이어 두 번째 따따블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날 퀄리타스 반도체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신고가 경신에 전량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12.89% 수익이었는데요. 좋아라 하고 팔았는데 다음날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이날 11선까지 터치하면서 떨어졌는데요. 이때 제가 매수가를 걸어놨는데 터치만 하고 올라갔어요. 체결이 안 됐습니다. 50원만 더 썼어도 체결이 됐을 텐데요. 재매수에 진입을 하지 못해서 이 큰 수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역시 YG 엔터테인먼트를 하락시마다 추가 매수하면서 모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14일에 역시나 퀄리타스 반도체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이 퀄리타스 반도체 매도 후에 급등한 게 배가 아파서 아직 그보다 덜 오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신규 재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매수를 한 이후에도 5%에서 7%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퀄리타스 반도체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고 바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본전까지 위협하길래 이날 또 내마녀의 날인 걸 감안해서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전량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0.83% 수익으로 만족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참지 못하고 퀄리타스 반도체를 다시 재진입을 했습니다. 이날 역시 급등 후에 급락이 있었는데요. 저점이다 생각하고 반등 시에 이평선 수렴 구간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치만 제 예상과는 달리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하락 추세다 싶어서 일부 손절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81% 손실이었고요. 다음날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제가 저점이었으면 조금 더 이 추세를 지켜보겠지만 너무나 워낙 고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더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5.53%의 손실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뇌동매매였습니다. 따라가면 안 됐는데 제가 눈앞에서 놓친 거에 억울해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치만 이 종목은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온다면 적당한 시기에 다시 진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5일에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리튬주들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하이드로 리튬을 시작으로 리튬 포어스, 미래나노텍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이 세 종목 항상 리튬주로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 그나마 그중에 제일 덜 오른 미래나노텍으로 진입을 했고요. 리튬주들이 대체로 이런 모습입니다. 긴 하락과 이제 바닥에서 장대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추세가 전환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가장 먼저 치고 나갔었고요. 리튬 포어스 모두 다 같은 모습입니다. 다음 주 일정 살펴볼게요. 18일 월요일에는 S&P 500의 신규 종목 정식 편입일입니다. ETF와 ETN의 호가 단위가 개편되고요. 블루 오리진의 로켓 발사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미술품 조각 투자의 첫 청약이 개시됩니다. 조각 투자는 소액으로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20년 이후 미술품, 음악 저작권, 부동산, 한우 등으로 확산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조각 투자를 금융 투자 상품의 종류인 증권으로 인정하고 합법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했으며 해당 조치 이후에 첫 승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섹터로는 STO가 있고요. 컴투스 로카의 VR 게임 다크스워드 배틀 이터니티가 스팀에 정식 출시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거래 정지일이고요. SBS 콘텐츠허브의 상장 폐지일입니다. 그리고 19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페덱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이버와 삼성전자의 공동 개발 AI 반도체가 공개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있고 관련 섹터로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반도체 대표주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스트리밍 서비스 치즈직의 베타 테스트가 개시되고 뉴진스의 첫 리믹스 앨범 NJWMX가 발매됩니다. 이름이 참 어렵네요. 관련주는 하이브고요. NH스펙 19호의 정리매매가 시작됩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8일까지고요. 상장 폐지일은 내년 24년 1월 2일입니다. 신성 ST의 보이에서 해제일이고요. 그리고 20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11월 잠정주택 판매지수 발표가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일입니다. 중국의 12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있고 일본의 도시바가 상장 폐지됩니다.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첫 전력이 생산됩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되는데요. 관련 섹터로는 영화,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는 대성창투가 있습니다.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이 개봉되고요. BTS의 10년 다큐멘터리가 공개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12월 20일 데뷔 이래 10년간의 궤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방탄소년단 모뉴먼츠 비욘드 더 스타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7멤버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도달하기까지 겪은 고뇌와 도전, 일상과 속마음을 담아낸 작품으로 매주 수요일 2편씩 총 8편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고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보호예수 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1월 GML, 알체라, 파나케이아, 아센디오의 보호예수 해제일입니다. 그리고 22일 금요일에는 DS단석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바이오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984대 1의 역대급 경쟁률이었다고 하는데요. 청약 증거금으로 약 15조 100억 원이 들어왔고 올해 증거금 10조 클럽은 DS단석과 LS 머티리얼즈, 신성 ST, 두산 로보틱스, 필에너지 등 5곳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상장일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래서 그런가 최근 긴 조정을 받았던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일하이텍이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기록했었고요. 세비캠 역시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이날 급등이 있었습니다. 상장일 같이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미국의 11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발표가 있고 11월 신규 주택매매 발표가 있습니다. NCT 127의 겨울 싱글 발표가 있고요. IBKS 제23호 스펙의 신규 상장일입니다. 23일 토요일에 보이에스 해제 종목 있습니다. DSEN, PCL, 신스틸의 보이에스 해제일이고요. 24일 일요일에는 그린 리소스의 보이에스 해제가 있습니다. 일정 잘 참고하시고요. 갑자기 날씨가 매서워졌습니다. 전국에 많은 눈과 한파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